네, 이민법 전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의 소음이 있었죠. 예, 저희 방송 문제는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조금 양해 말씀 제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장애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장애. 우리가 이제 장애야 자녀를 두면 너무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장애자들이 생활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편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배려를 해주니까.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제. 호주 이민 얘긴데요. 호주에 이제 인도 가족이 이민을 갔대요. 그래서 비자로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민을 신청을 한 거죠. 영주권을. 네. 그래서 영주권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집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추방을 시킨다고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이민 정책은 뭐냐면 이렇게 장애나 무슨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 호주 시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다. 우리가 사회보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복지 혜택, 의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을 우리가 영주권자로 받아들여서 얻는 이익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리고 그 부담은 오로지 우리 호주 시민의 호주 국민의 몫이다. 라는 이유로 그렇게 장애가 있다거나 뭐 그런 병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민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이제 뭐 호주 쪽의 이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통탄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이민부의 장관한테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애자 차별을 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장애자 차별이라고 인식은 해요. 호주에서도.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법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민을 제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민부서 장관이 이제 재량으로 해서 결국은 그 영주권을 승인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호주는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미국 그래서 어떤지 제가 이제 궁금하네요. 미국 이민법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영주권을 할 때는 메디컬 익셈이라고 그래서 그 건강 검진을 받는 걸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제가 당뇨가 되게 심하고 제가 무슨 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분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대답은 그런 걸로 해서 영주권을 거절하진 않습니다. 영주권을 거절하는 건강상의 이유는 전염성이 있는 병, 특히 이제 결핵. 결핵은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결핵이 있으면 이제 먼저 검사를 해서 이 TB 반응 이 검사를 해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부으면 부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맞아요. 찍으러 가면 이제 가슴 사진을 보고 거기에 이제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리포트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영주권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요?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이든 한국에 계신 분이든 그런 게 나오면 객단 검사도 추가로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해라. 그리고 다시 이제 해갖고 그래서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핵이 주로 이제 그 TB라는 거.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시고 그다음에 성병 같이 이렇게 전파력이 있는 그런 그것들. 병을 가진 분들도 문제가 되시는데 그것도 치료를 하고 오시면 괜찮고. 예, 그래요. 그렇지 무슨 뭐 내가 당뇨가 높다, 혈압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영주권을 거부 사유는 아닌데 트럼프 시절에 잠깐 우리가 그 공공부조라는 그런 또 퍼블릭 차지를 했죠. 참 그 논란이 많았던 그 퍼블릭 차지 이슈가 나왔을 때 건강상의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영주권자가 돼서 퍼블릭 차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항 그런 그 발의를 했었어요. 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라 보험도 이랬잖아요. 의무적으로 들어라. 그렇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영주권 받고 들어온 사람 이런저런 그 건강상의 이유가 되게 있었죠. 많았거든요. 맞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퍼블릭 차지 이슈인데 그렇게 병이 있다고 해서 물론 병이 그렇게 있고 그럼 퍼블릭 차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로지 그것을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진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런 그쵸. 뭐 장애라든지 네. 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장애 부분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장애 부분도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그 가슴 아프면서도 좀 뿌듯했던 사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장애 아를 가진 부모님의 정말 눈물 나는 이민 사연. 여기서 네, 여기서 그래서 네. 이분들은 이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긴 해요. 한 15년쯤 됐나 뭐 이런 그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인데 이 가족은 한국에서 이제 아빠가 대기업에 잘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에 그 H1B라는 비자로 오게 됐어요. 온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지적 장애예요. 그래서 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애를 한국에서 이렇게 장애 아들에 대한 굉장히 편견이 심한 나라보다는 그래도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잘 정비돼 있고 많은 배려가 있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일념 하에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가족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도 이제 에듀케이셔널 또 뭐 워크 익스피리언스 이런 기반이 있으니까 그래도 운 좋게 H1B 비자를 받아서 어느 회사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비자를 유지하다가 이제 영주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주권을 진행을 하는데 이 가족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런 장애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이제 아빠가 여기서 이제 오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좀 이렇게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어떤 그 물건을 그걸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상표 등록권 위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루비송 뭐 이런 게 샤넬 이런 게 있는데 명품을 그걸 갖다가 뭐 샤넬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살짝 그렇게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그래서 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그래서 파는 이제 거. 상표법 위반, 트레이드마크 위반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티켓을 받은 게 있는데 이분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이제 그렇게 받고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검사하고 딜을 해서 그러니까 네네. PTI라고 프리트라이얼 인터벤션이라고 재판 안 가고 검사랑 바긴하는 거 있어요. 플리 바긴이라고 이제 형사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 간단히 몇백 불 내고 처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그 영주권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그 위반은 사실 생각처럼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주권 거부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재판도 안 가고 플리 바긴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그치. 아무리 플리 바긴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유죄 인정을 하고선 들어간 거거든요. 기록에는 그래서 있어요. 벌금도 뭐 7,800불밖에 안 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기록 당연히 있죠. 있고. 그리고 형사 변호사도 이건 영주권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짜자. 어떻게 짜냐면 일단 엄마만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주 신청자였어요. 다행히 이제 엄마가 주 신청자고 남편하고 아이가 들어가는 거였어.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만 우선 신청을 하자.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그 H1B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가 신청을 들어가서 간단하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오. 영주권 인터뷰도 안 하고,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엄마랑 아이가 받고 그다음에 아빠가 팔로우 투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전체가 안 들어가고 나중에 조인하는 걸 팔로우 투 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엄마와 아들이 받고 네. 그다음에 아빠가 이제 나중에 신청을 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딱 걸렸죠. 그 케이스가 있으니까 인터뷰 와라 이제 네. 그래서 갔어요. 인터뷰를. 그랬더니 그거를 펼쳐대면서 인터뷰하는 분이 이제 엄마랑 아들은 뭐 인터뷰도 없이 잘 받았는데 가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크리미널 케이스에 관한 모든 자료를 또 제출을 해라. 뭐 이러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주권을 못 주겠다라고 하고 이야. 대신 웨이버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웨이버라는 건 뭐냐면 뭐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이민 그 프로드 같은 게 이민 사기 같은 데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에 그 웨이버 그런 것을 좀 면제해주는 그런 그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격이 뭐가 되느냐? 네. 크리미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식의 어려움, 내 배우자의 어려움, 또 우리 부모의 어려움 이런 거를 입증을 하면 그것을 없었던 걸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처음부터 따로 했던 이유가 먼저 아이를 영주권자로 만들고 아이와 부인을 그런 다음에 이분은 웨이버를 받을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웨이버를 해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웨이버 케이스가 굉장히 수월한 게 뭐냐면 그 자녀의 어려움인데 자녀가 그치. 지적 장애잖아요. 장애가 자녀의 있으니까. 어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 그 익스트림 하드십이라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그 건강상의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그렇고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혼자서 만약에 이 남편이 추방이 돼서 나가면 어떻게 부인이 이런 장애 아동을 데리고선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쵸. 그리고 장애 아동도 아빠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하드십을 우리가 잘 증빙 서류를 갖춰서 입증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그 조항이 있어요. 네네. 법조항이. 그게 이제 601 웨이버예요. 그게 601 웨이버라고 아이리시 하는구나. 601 웨이버인데 예. 그래서 이분이 웨이버를 신청을 했죠. 네. 그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영주권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호주 사례를 들면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게 도움이 그렇게 되네. 장애를 가져 도움이 돼. 그게 없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러겠어요. 힘들죠. 입증하기가. 그렇죠. 뭐 멀쩡하게 다 건강하게 다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 뭐 직장 다니면서 있고 뭐 있고 그러면 내가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완전히 아이가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건 뭐 그걸로 받았구나. 예,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와.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그 영주권을 받지 못할 지경에 처한 아빠를 구한 그런 사례가 된 거거든요. 역시 변호사님 만나면은 뭔가 길이 보이는군요, 진짜. 그래서 지금 그게 굉장히 전략을 잘 전략이죠. 짜야겠네요. 그게 근데. 전략을 그렇게 짠 거예요. 그 무턱대고, 가족들은 무턱대고 세 명을 다 세 명을 했어봐. 같이 했으면 계속해서 안 이게 됐지. 안 되면서 그 계속 펜딩이 되다가 왜냐하면 그렇죠. 웨이버를 받으려면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야 돼. 영주권자나 그렇구나. 시민권자 가족이 있어야 돼. 아이가 영주권이 돼야 아이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601 웨이버를 하는데 아이가 안 되고 있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갈라갖고 여기는 일단 이상가족을 하고 하고.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받으면 들어갑시다. 이야, 이제 그래서 참.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됐네요, 예 웨이버를 진짜. 받았는데 오늘 그 이제 그 호주에 그걸 보니까 그 기사 생각이 나고 그 그러게. 가족이 지금도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런저런 거 있을 때 소식을 전해 오는데 제가 그 이민 변호사 하면서 그래도 보람이 가장 있으셨겠어. 보람이 있었던 일 그러실 중에 것 같아. 하나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갔다고 벌써? 뭐 하면서 예 와.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학을 가서 벌써 그때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러네. 예, 커서 그랬겠네, 이제 그래서 진짜. 대학 이제 그런 쪽으로 엄마 아빠가 잘 보살펴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그래도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미국에 온 그분들도 이제 보람이 있죠.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그렇지. 아이를 그렇게까지 못 그렇게 키웠을 못 수도 키울 있죠. 수도 있죠. 예. 네. 그런저런. 네. 호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오히려 장애를 우선은 차별도 없고 그렇게 차별도 없고, 영주권 줄 때. 그렇죠. 예. 예, 메디컬 익셈 갖고 이렇다 저렇다 예, 그거 예, 갖고 예. 뭐라고는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웨이버를 받을 수 오히려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 야, 그런 경우가 있군요. 이런 좋은데요. 이런 좀 좋은 사례들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재밌어요. 저 한참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했고요. 또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